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 10분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그 오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아마 중앙응급의료센터 뭐 거버넌스 관련해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센터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희 전원조정센터를 여러분께 홍보하고 저희 당직을 좀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앙응급센터는 아시다시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률에는 딱히 사실 그 전원 얘기가 딱 없습니다. 예. 전원이 그냥 뭐 굳이 갖다 붙이면 업무 조정 지원 요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참 항상 써서 낼 때 애매하고요. 그 정보센터가 이제 그 구급상관리센터랑 통합이 되면서 정보센터에서 갖고 있었던 그 1339죠. 그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겼냐? 소방으로 넘겼는데 생각보다 병원가 전환이 잘 안 돼서 예, 그 뭐 민건이 사건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터지니까 중증급 질환자들에 대해서 전원은 아무래도 소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의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다 구급상관리센터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권역을 넘나들기가 쉽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진료권으로 묶으면 저희가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전국에 하나 만들었고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게 2014년 7월인데요. 만들 때 설마 한 상황실에서 전국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수도권만 시범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어, 중앙센터가 이제 이렇게 조직도가 이렇고요. 이제 팀이 이제 그 센터장님 이제 밑에 이제 팀이 두 개가 직속으로 있고 실이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 재난으로 정책실 밑에 중앙응급으로 상황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총 10개죠. 11개인가요? 11개군요. 네, 11개가 있고. 네. 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히. 어, 센터장님 전문이시고요. 예, 이제 정치연구팀장님이 실장님하고 이제 지금 같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 경우는 하얀색을 표기했는데 빨간색만 세면 실장님 두 분이 응급의학과 전문이시고 저희 상황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명 있고요. 닥터헬기 현장 이송 팀장님이 또 응급의학과 전문이시고 외상 필수의료관리팀장님 이제 오후에 이제 다음 세션에 발표하실 건데 이분 전문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 전략팀에 계신 분은 이 노란색 아, 그 정책팀 정책 연구팀에 한 명 더 있구나. 그 예방의학 전문의가 2분 계십니다. 저희 센터에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영국 잉글랜드에 가 계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또 한 분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의료센터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번에 근무한 게 정말 처음입니다. 작년에 좀 많이 확충이 돼서 거의 정원을 채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헬기팀, 외상팀, 그다음에 정책실의 저희 실장님은 모두 저희 상황팀 어, 그 겸직으로 저희가 이제 의사 TO를 저희 상황팀에만 7명이 있었거든요. 그 의사 TO로 이제 들어오셔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명 중에 5명을 충원을 했고 이분까지 합치면 6명 충원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팀장이시고 실장이시고 이제 바쁘시니까 예, 당직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상황실은 재난 때도 컨트롤 타워고요. 중증응급 환자도 컨트롤 타워인데 저희밖에 없죠. 이제 광역 상황실이 이제 생기면 조금 어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에 이제 지역에 이렇게 이제 좀 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조직이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난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어 지금도 그 오송에 지하차도에 어
버스를 비롯한 10대 정도 차량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의료팀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디맷은 아니고 보건소가 네 개 보건소가 다 나가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나가 있으면은 그런 것을 제가 계속 감시를 합니다. 출동 요청도 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전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24시간 모니터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혁 교수님께서 이제 협진망 얘기하셨는데 협진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협진망에서 이제 취약지병원에서 이제 입력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 병원에서 안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30분 이렇게 그 기준 시간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서도 계속 체크를 안 하시면 저희 상황실에서 연락이 갑니다. 체크해 주세요. 영상 판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상 판독이 안 되거나 판독하시는 영상학과 선생님이 체크를 안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개입을 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중독 사업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해독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해독제를 불출해야 되는 병원에서 체크가 가지 않거나 불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도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24시간 계속 보면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이제 뭐 낮에 이제 저희 상황실 전문의 2명이 있고요. 저희와는 별도로 이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24시간에 한 분이 계시도록 2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8시로 잘라서 2교대 근무를 해주고 계시고 주말에 낮당직만 2분이 들어오십니다. 저희 상황실 만들 때보다 이제 주말에는 전원이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저희 상황요원은 지금 한 듀티당 3명에서 4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TO를 다 채우면 원래 한 듀티에 한 5명 근무가 가능하지만 TO가 안 찼기 때문에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800-332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재난은 02-636-345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지만 서로 다른 전화기로 오진 않습니다. 받는 전화기는 똑같은데 번호를 분리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의 이제 뭐 협조 체계이자 이제 라이벌인 구급상황관리센터 비교를 했을 때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제 소방청에 중앙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있고 각 시도에 종합상황실에 이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제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고 이쪽은 총 245명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아마 청까지 합치면은 이제 한 250명 정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30명이 좀 안 됩니다. 현원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보면 소방이 원래 하는 업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법적 업무에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하고 이송병원 안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1339를 나눠 가질 때 분명히 전원은 소방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갈라서 간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전원을 보낼 일이 있으면 119를 전화하시면 119에서 전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합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가진 문제점은 두 가지는 아니 중앙센터 상황실에 전화하면 맨날 안 된대. 맨날 해당이 안 된대.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요청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요. 웬만하면 좀 그 병원에서 해결하세요가 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중앙센터 들어오기 전에 상황팀장을 하기 전에 명지병원에 근무를 할 때 저도 이 상황실을 이용을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하였고 참으로 뒤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막상 상황팀장이 되니까 네. 광역 상황실 생기면 많은 게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까다롭게 구는데 응급실에 제실 중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걸려요. 어, 입원해 있는데 자꾸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로컬에서, 외래에서, 외래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제시 중이어야 되니까 입원을 시켰다가 응급실로 다시 내리시더라고요, 환자를.
전원을 보내야 되니까, 저희를 이용해야 되니까. 눈 꼭 감고 그냥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중증급질 환자여야 되는데 ICU 컨디션 정도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수술시술 처치인데요. 오픈 프랙처 정도 돼야 합니다, 사실은. 거의 앞배 잘 저희 이제 앞배는 사실 안 해드리는데, 앞배 중에서도 하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배인데 뭐 septicshock하고 같이 동반된 앞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중환자실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또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원래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이 좀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환자 받아주는데 우리가 전화하면 안 해줘.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중환자실만 가면 되지만 중환자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보낸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대기하면은 응급실 자리, 그러니까 중환자실 자리가 나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되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지침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광역사안이 생기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직접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안 걸면 지금도 보호자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치의가 이 전화번호를 주고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는 보호자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좀 게 있고요. 취약지는 저희가 사실은 다 해드립니다. 취약지가 어디냐? 법률에 있어요. 응급의료, 그러니까 취약지가요. 분만 취약지도 있고, 뭐 이송 취약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응급 취약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실은 어디서 전화를 해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평 취약지죠. 뭐 속초 뭐 취약지죠. 예, 그런 데는 예, 응급실 아니어도 입원 중인 환자도 해드려요. 뭐 창녕 이런 거 다 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를 밖에다가 얘기를 잘 안 드리죠. 저희가 이렇게 밖에 드러내놓고, 저희가 이렇게 홍보 책자를 찍어도 취약진 해드려요 이렇게 안 써드려요. 사실. 이렇게, 네. 네, 몰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되냐 하면은, 일단은 저희 팀 상황요원들이 접수를 해서 요 기준에 맞는지 한 번을 걸러요. 저희한테 1년에 오는 건수 중에 한 3, 40%는 여기서 걸려요. 걸리고 이제 요걸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응급의학 전문의, 저희 당직을 서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그 다음에 전화를 직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하고 통화를 해서 어 이제 이렇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도 조금 빈정이 서로 상해서 나중에 뭐 민원이 1년에 한 건 정도 들어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응급의학과 이제 저희 당직에 서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사실은 병원에 돌아가시면은 또 본인이 전원을 받거나 보내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야, 인간적으로 요까지는 좀 하고 전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ABGN을 하셨나요? pH는요? 하면 그건 안 했어.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소변이 안 나와요라는 주소로 내가 직접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이제 전원 요청을 하시는데, 전원을 받을 병원에서 뭐라고요? pH를 모르신다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죠? 예의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해요. 그 전원을 보내시는 병원에 ABG는 좀 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퍼더 이밸류에이션을 조금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인간적으로 전원을 보내시면 안 되죠라는, 또는 이건 인간적으로 전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있어요. 포스트 CPR이고 BP가 측정이 안 되는데 그 환자가 있는 병원의 인근은 벌써 본인이 다 해봤어. 한 10km, 반경 10km 본인이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겠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이제 전원을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자 BP가 측정은 안 된대. 맥은 잡히는데. 이러면은 장거리는 사실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가 이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원을 보내는 쪽에서는 너무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서운하고 사실 이 환자 우리 병원에 있으면 죽을 건데 빨리 어디든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알아봐 주지는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1년에 한 건 정도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일단은 순환당직인 경우, 순환당직 병원, 그러니까 저희가 리서브를 해요. 어떤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일단 그 질환에 대해서 순환당직 기간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이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응급 질환 수용 가능 정보 이제 27개 질환 띄워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능한 병원을 이렇게 걸러서 거리 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 순서대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선생님들도 오래되셨고 상황요원도 이제 몇 년 구르다 보니까 대충 어느 지역의 어느 질환 그러면은 잘 받아주는 병원이 이렇게 약간 AI처럼 머리에 이렇게 DB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포니에르 강그렌 저희의 최대 적입니다. 포니에르 강그렌 오면 미칠 것 같은데 되게 잘 받아주는 병원이 되게 잘 받아주는 병원 한 개, 가끔 받아주는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수도권에. 그럼 이제 거기부터 전화를 돌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DB가 있고요. 아까 그 소아 말씀하셨는데 소아는 저희도 정말 전원이 안 됩니다. 아까 그 뭐 수도권 40개 병원 얘기하셨는데 소아는 부산에 있는 소아 중환자도 서울에다가 저희가 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아 중환자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생후 5개월인데 CRRT 부산에서 안 됩니다. 네. 그런 환자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종합상황판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종합상황판 욕을 많이 먹죠. 현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실시간 병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안 넘어온다. 기자들이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실시간으로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OCS랑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마 뭐 구급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접수를 안 한 뭐 환자들이라든가 요런 팩터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환자는 퇴원을 했지만 그 환자가 쓰고 있었던 뭐 그 스페이스를 소독을 돌려야 되니까 못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좀 안 잡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동으로 되어 있고 거의 1분에 한 번씩 저희가 긁어오거든요. 1분에 한 번씩.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이 숫자는. 근데 굉장히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보내는 병원에서는 안 맞을 수 없게끔 알고리즘이 돼 있지만 이걸 보고 전원을 요청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맞아? 근데 사실 저도 소방청에 있을 때 이걸 보고 환자를 밀어 넣었는데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해보면 맨날 격리실이 없대. 네. 이해는 합니다만 이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약간 그런 고민이 있고요. 27개 수용 가능 정보 이제 뭐 구급대원은 이건 거의 뭐 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 병원들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정보 미제공이라고 뜨는 거는 그 병원은 아예 이 질환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스텝이 없거나 뭐 안 돼서 24시간 항상 안 되는 것은 정보 미제공으로 뜨고요. 가능이라고 뜨는 거는 그냥 이 병원은 예를 들어서 거미막하 뇌출혈 수술을 그냥 할 수 있는 병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표출해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가끔 이 종합상판을 볼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불가능으로 된다. 그러면 그 병원은 원래 이 질환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고 고장이 났다든가 뭐 갑자기 선생님이 코로나가 걸리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안 되는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서 불가능 메시지가 뜨고요. 저희가 27개 요 중증 응급질환 수용 가능 정보에는 사실 그런 거고 여기서도 불만이 있으세요. 이거 만약에 지금 SH가 되는 병원만 나는 싹 쇼팅을 하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러고 전화해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로서는 이거 맨날 그 병원에 전화해서 지금 이 시간은 가능한가요? 뭐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건데 받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예. 정보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스프레드시트가 공유가 되어 있으시더라고 각 병원에 그 전원 한 라인을 누군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는 걸 봤는데
뭐 감사하고요. 일단 죄송하고요. 감사하고요. 종합상황판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냥 요렇게 창이 뜹니다. 구글 검색을 하면 이렇고요. 요거 말고 포탈 이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의 의료진인 게 딱 확실하시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해서 승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그 포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글이 아니고요. 그 포탈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전원 한 라인 다 뜹니다. 유선 무선이 다 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걸 잘 이렇게 누군가 정리를 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이제 점점 건수가 늘어서 지금 한 6천 건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도 문제가요.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확률이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1339대도 똑같았어요. 전원 성공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재수없게 내가 그 10%에 걸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줄이려고 어떻게든지 선정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평가 지표에 우리 걸 받아주면 가산점을 줄게라고 했을 땐 잘 받으시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병원들이.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전원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아까 DB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질환은 어디가 잘 받아. 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원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있어서 얼마나 참 일선에서 최종 치료가 안 되면 이렇게 못 받으실까 싶어서 전원을 저희가 일을 잘하는 게 능사일까 병원에서 최종 치료 역량을 기르는 게 더 우선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방법입니다. 네, 요 메일 문의 이렇게 해서 주시면요. 저희가 당직 수당은 지금 기본 35만 원에 성과 수당 10만 원 해서 45만 원 소방과 동일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의료기관 소속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력만 있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문급의학과 선생님들만 오셨겠지만 내과, 외과 다 가능하시니까 주변에 혹시 네, 알바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